여러분들이 토익 준비하실 때 제일 어려운 파트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죠?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다들 파트 5가 어렵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파트 7은 시간만 있으면 난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그놈의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거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채점을 해보면요. 파트 5는 그렇게 많이 또 안 틀리셔요. 생각보다 내가 조금 공부하면 많이 맞출 수 있는 게 파트 5거든요. 그런데 파트 7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틀려서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그게 틀려 있으면 이게 왜 이럴까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나중에 틀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답을 보면 이 파트 7은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험장에서 그걸 모른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파트 7을 조금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파트 7 할 때 보기를 먼저 읽으면서 그래서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정답을 짜맞추려고 하는 그런 듯한 느낌의 공부들을 파트 7 할 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파트 7 공부를 하면 정말 제자리 걸음을 오래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점수가 올라갈 수 있고 시간 관리도 화끈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몇 달에 걸쳐서 하시게 될 거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파트 7 문제를 풀어보셔야 할 겁니다. 그건 익숙함에 기대어 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익숙함에 기대어 가다 보면 지치죠. 그래서 오랜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토익은 단기간에 끝내는 게 맞죠. 하지만 내가 안 되고 더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된다면 그럼 조금 끈기 있게 갖고 가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이 파트 7이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토익 공부 오래 못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저랑 여기에 있는 파트 7을 조금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면 그건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7은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합니다. 속독을 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당연히 빨리 읽어야 되는데요. 빨리 읽으면서도 당연히 정답률도 높아야 되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꼭 잡아줘야 되는 것. 이게 파트 7입니다. 명사, 형용사, 부정어를 핵심 키워드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문장을 영어 한 문장을 가지고 한국말 한 문장으로 바꾸겠다라는 이런 직독직해의 방식. 이건 절대 피해 주세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글을 보면서 내가 눈을 떴는데 내 눈앞에 명사가 있네, 형용사가 있네, 부정어구가 있네. 그냥 체크하는 겁니다. 노란색 형광펜, 초록색 형광펜, 보라색 형광펜 이 세 가지 색깔을 쓰셔서요. 그래서 그냥 체크를 한 다음에 이 글의 전체 명사들, 형용사들, 부정어구들을 다 체크를 했더니 이런 애들이 있었구나. 근데 잠깐 이 글엔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나 보네. 이렇게 짐작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제대로만 체크했다면 그 정보만으로도 이 글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명사나 형용사나 부정어구 이 세 개를 체크하는 방법은요. 그냥 단순하게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좀 많이 공부를 했을 때 영어를 번역하는 방법도 배우죠. 그런 거 배울 때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그럼 번역을 할 때도 쓸 수 있는 하나의 스킬이라면 토익 파트 7을 그 문제 풀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만 조금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다시 강조하고 갈게요. 직독직해야 하는 습관 꼭 버려주세요. 영어 한 문장을 한국말 한 문장으로 바꾸는 거 그거는 중고등학교 내신 할 때나 하는 겁니다. 토익 공부를 할 때는 어차피 글이 깁니다. 길게는 한 장 반이 글이죠. 그걸 다 읽고 문제를 5개씩 풀어야 되는 거 그게 파트 7인데 이걸 어떻게 한 문장 한 문장씩 읽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쪽을 읽다 보면 맨 앞에서 읽었던 내용은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거 그게 항상 우리가 파트 7 하면서 어려웠던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먼저 읽어서 글로 넘어가서 찾는 거 그거 옛날 토익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그건 너무 오래전 이야기여서 요즘 토익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조차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여나 뭐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이런 선입견이 생기셨다면 이런 선입견은 꼭 버리고 파트 7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이메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미리 체크를 쭉 해봤습니다. 명사는 노란색 형광펜, 형용사는 초록색 형광펜, 부정어구는 보라색으로요. 그럼 여기서부터 체크해 볼게요. 메일링 리스트에게 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리스트, 목록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니까 다수일 거고요. 탑몰이라는 곳에서 보냈습니다. 10월 12일 날 어떤 공지라는 명사가 있네요. 탑몰, 리더,
온라인 리테일링.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를 하는 애들 중에 굉장히 선두주자인 회사인가 본데요. 자, 얘네들 넓은 범위, 상품, 나라들 전 세계. 얘네들의 고객은 한 국가가 아닙니다. 다양한 세상입니다. 자, 여기 world, countries. 중요한 단어일까요? 안 중요한 단어일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world, 당연히 다 아시는 단어고 countries, 당연히 다 아시는 단어니까 에이, 이렇게 쉬운 단어가 이 파트 7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보기에요. 이 회사는 우리나라 안에서 유명한 회사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틀린 보기잖아요. 얘네들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회사다라는 이런 세부 정보가 중요한 거, 그게 토익 파트 7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High traffic volume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많은 교통량이던가, 만약에 이게 트래픽이 진짜 무슨 자동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얘네들은 온라인 리테일링이니까 아마도 저기에 있는 트래픽이 인터넷 접속량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 힌트는 여기서 오는 겁니다. 온라인이라는 단어를 이미 체크해놨기 때문에 이 트래픽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접속량이라는 뜻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우리의 사이트가 받고 있는 볼륨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네요. 그것 때문에 서버들이 있는데 아주 기쁜 쇼핑 경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중간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upgrade our servers 라고 이렇게 upgrade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체크를 했나요? 아니요, 저는 이걸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업그레이드를 체크 안 했는데 이게 문제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객관적으로 명사, 형용사, 부정어구만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만 잡아주시면서요, 그 안에 있는 세부 정보들을 하나씩 놓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토익 파트 7은 수능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능은 그저 주제만 잘 파악해도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파트 7은요, 세부 정보도 꼼꼼하게 묻고 이 세부 정보들을 이용해서 추론해내는 능력까지도 묻는 게 파트 7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할 때는 저는 분명 영어를 잘했는데 토익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영어 글이라고 해도요, 읽는 방식 그리고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면 내가 읽어야 되는 방식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world나 countries 같은 저런 쉬워 보이지만 되게 세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들이 훨씬 토익 파트 7에서는 중요한 거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단락도 똑같이 체크해 놨습니다. 15일날 10월 15일에 3시부터 11시 아침 사이에 우리 웹사이트가 다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업그레이드들이래요. 아까 앞에서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보지 않았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었으면 분명 글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these upgrades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간 동안에 유저들은 우리의 인벤토리를 들어오는 걸 못한대요. 자, 그럼 물건을 샀어요. 그럼 물건을 사서 인터넷 쇼핑에다가 장바구니에 담아놨단 말이죠. 이게 인벤토리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도 접근이 안 돼요. 쇼핑 카트에도 안 되고요. 체인지도 안 돼요. 주문에 변경도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애들이 지금 브라우즈도 안 되고 어세스도 안 되고 make changes도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센터 직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Customer Service, 이걸 줄여서 CS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토익에서 Customer Service는요, 전화 응대 직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편합니다. 다양한 고객 응대를 하는 직원들은 있습니다만 특히 토익에서 얘기하는 Customer Service는 대부분 전화 응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부정적인 말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 다 안 되는 내용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however가 있었으니까 이쪽에서는 뭔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직원들한테 전화하시란 얘기예요. 질문, concerns, 염려사항들이 있으시면요, 영어, 중국어, 스페니쉬로도 해준대요.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회사는 전 세계, 월드의 다양한 countries에다가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였으니까요. 그럼 아까 world, countries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요. 불행히도 여기서부터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건가 봐요. 몇몇의 account information, 내 계정의 정보들은요, 뭔가 불가능하고 안 된답니다. 이 절차에서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무리 멘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단락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5일 이후에
더 잘할 겁니다. 모든 너희 쇼핑 수요들을 모두 잘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all 같은 애 꼭 하나 별표 쳐주세요. 되게 쉬운 단어 같죠? 그런데 이 all은요, 모두를 얘기합니다. 전수를 얘기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예외가 있거나 몇 개는 안 좋은 것도 있고 몇 개는 좋은 것도 있다. 이런 눈꽃만큼의 여지도 주지 않는 단어가 all입니다. 이걸 수치로 표현하면 100%라고 표현하겠죠. 이런 100%인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요? 토익은 객관식 시험이니까요. 이런 단어들을 조금 변형해서 매력적인 오답 보기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토익 파트 7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 탐몰에서는요, 우리 고객들에게 weekly newsletter 준다고 하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레터가 나가는데 정보, 특별한 offer와 promotion, 할인 행사와 관련된 정보겠죠. 그 다음에 이걸 너의 이메일로 보내주고 여기에 할인 쿠폰도 주고 15%를 다음 구매 때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다음 구매래요. 그러면 요번에 제가 바로 받자마자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건 아닐 겁니다. 지금 바로는 아니고 이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난 이후일 겁니다. 만일 이 이메일을 받은 게 업그레이드도 하기 이전이었다면 아마 그전에는 이런 쿠폰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 쿠폰을 받았다고 해도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여기 next purchase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업그레이드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구매에만 적용이 가능한 15% 쿠폰을 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시간차를 약간 흐트러뜨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15%를 지금 당장 구매할 때 바로 적용해서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보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5%라는 말을 글 뒤쪽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이런 단어가 있으면 혹시 이것도 정답 아닐까? 그냥 본능적으로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틀리고 나는 이게 틀렸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가랑비에 옷이 젖어서 내 점수가 떨어지는 거, 그게 파트 7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런 쉬운 단어 같은 것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포인트를 하나만 꼭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를 볼 때요, 무작정 보기를 다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기도요,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명사들, 형용사들, 부정어구들 순으로 체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앞에 confirm, introduce, announce, provide 같은 이런 동사 원형들은요, 조금만 한 발자국 뒤에서 봐주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저 동사들을 보시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명사들을 먼저 보셔서 4개 중에 3개가 버려졌어요. 그럼 정답 하나 고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4개 중에 2개밖에 못 버렸어요. 그래서 2개가 남았으면 그땐 동사들을 갖고 비교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요, 이 명사부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밥 먹는 걸 매우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좋아한다를 영어로 얘기하면 like란 동사 정도 쓸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 바꿔서 enjoy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요? 밥 먹는 걸 즐긴다. 이것도 좋아한다랑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밥 먹는 걸 제가 선호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선호한다는 prefer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맥락은 다 비슷합니다. 밥 먹는 걸 좋아한다, like. 밥 먹는 걸 즐긴다, enjoy. 밥 먹는 걸 선호한다, prefer. 우리는 like랑 enjoy랑 prefer, 이 3개의 동사를 동의어로 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뜻은 맥락상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사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선 저 동사 쪽을 보면 오히려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요, 영어를 아무리 잘하든 한국말을 아무리 잘하든 밥이라고 제가 내뱉은 명사는 완벽한 동의어가 아니고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볼 때도요, 이렇게 명사들부터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문과 관련된 내용 아니었고요, 새 상품도 아니었고, 업그레이드는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쇼핑 업데이트는 틀렸죠. 자, 여기 업그레이드랑 업데이트라는 단어 갖고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업데이트도 업그레이드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업데이트는 최신화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일 뭔가 조금 더 제 얼굴을 고치고 싶어서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을 싹 다 바꾸고 왔어요. 그래서 최신 얼굴을 여러분들께 선보였다. 그건 최신화된 얼굴, 업데이트된 얼굴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얼굴이
무조건 업그레이드가 된 얼굴이 맞을까요? 제가 성형외과 가서 얼굴을 싹 다 고쳤는데 이 얼굴이 더 별로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업그레이드가 아닐 수도 있겠죠. 업데이트는 더 바뀐 최신의 것을 이야기하는 건 맞고, 하지만 무조건 더 좋아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업그레이드는 좀 다르죠. 업그레이드는 더 좋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랑 업데이트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어차피 이 글에서는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분명 보셨을 거기 때문에 되게 쉽게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 탐몰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indicated, 여기 별표 한 번만 쳐주시고요. 이 파트 7 문제에서는 indicated 아니면 suggested, most likely, probably true, implied 이런 표현들이 간혹 문제에 보일 겁니다. 그런 애들이 있으면요, 이 A, B, C, D 보기가 그래 똑같은 단어로 노출되지 않을 겁니다. 조금 다른 단어들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다. 조금만 짐작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 웹사이트에 대한 얘기는 나왔습니다. 쉽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직원들 얘기는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몇 언어들, 이거 아까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세 개를 제가 본 것 같아서 이건 괜찮죠. 자, 사무실들. 사무실들이라고 하는 S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얘네가 사무실이 한 개인지 10개인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office도 조금 애매모호하겠지만 offices라고 S를 붙이면 전혀 다른 뜻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자친구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게 무슨 소리야? 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맞죠? S가 있고 없고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저걸 놓치시는 것 뿐이겠죠.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몇몇 나라들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사무실들이 싫은 거고요. 고객들이 높은 점수를 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정답은 B가 되겠네요. 이렇게 골라내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쿠폰을 어떻게 받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15% 할인 쿠폰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온라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 뉴스레터를 받는다, 특정한 양의 소비를 한다,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다. 이렇게 쭉쭉쭉쭉 체크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되게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 있죠. 이건 독자들이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뉴스레터로 쉽게 갖고 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분명 이 문제는 A를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한 번만 잘 체크해 주세요. 어떻게 이 리더들, 독자들이 쿠폰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우선 독자가 아니라 이 글을 쓴 어나운스먼트를 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쿠폰을 주는 일들은 온라인 서비스가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난 이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쿠폰들이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독자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독자가 자기 스스로 이 온라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단어가 겹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조금만 더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는 이 보기들, 이걸 동명사 보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ing 덩어리들을 제가 길쭉하게 체크를 해놨는데요. 이런 애들을 조금만 더 꼼꼼하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정답 고를 때 훨씬 유용하실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같이 파트 7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파트 7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였죠? 글부터 제대로 지는 겁니다. 그런데 글을 질 때 그냥 문장을 하나씩 읽으면서 직독직해 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 글을요, 전반적으로 훑으면서 세부 정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글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정보는 중요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버려도 괜찮아, 이런 판단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명사니까 체크해 주시고, 형용사니까 체크해 주시고, 부정어구니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신 다음 이 글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 상태로 문제를 그냥 풀면 됩니다. 요즘 토익은 어차피 여기 문제와 보기를 갖고 다 찾은 다음 거꾸로 글로 넘어가서 찾으려고 하면 순서들이 조금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머릿속이 더 정돈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토익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파트 7이 100개 중에 54개의 문제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을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시면 좋은 점수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이 풀어봤던 문제를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글들을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촌파고다 토익팀의 김규보 강사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토익 시험 정말 좋은 점수를 받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